안녕하세요. 부자 멘탈 따라잡기 부멘따입니다. 오늘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난이란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가난은 대물림되는 걸까요? 가난이 진짜 무서운 건 마음도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가난에서 탈출할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욕 상실. 두 번째, 그래, 되는 대로 살다 가자 라는 체념. 세 번째, 가난도 서러운데 잘못 시도했다간 빚쟁이 인생으로 되겠다는 두려움. 가난이 대물림되는 건 가난인 걸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은 대물림되는 것일까요? 가난한 부모는 재산만 못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도 못 물려준다. 가난에 대해 사람들은 말합니다. 90%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50대 중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선택폭이 좁아져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평생 그들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가난이 진짜 무섭습니다. 부모님께서 못해주는 건 괜찮은데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버리는 순간 작아지는 것, 가난은 상처입니다.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아이의 인생을 고단하게 됩니다. 아이의 인생이 고단하게 됩니다. 자식을 아프게 하고 늙고 병든 부모를 신경 못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네요. 그렇다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훗날을 포기해버리면 안 되겠죠. 결국 똑같이 가난해지면 자식도 가난해지는 겁니다. 부모님은 가난했으나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탈출할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5가지 정도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자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난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는 것. 두 번째,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위해 금융교육을 해야 하고 가족과 투자 이야기 같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끼리 돈, 부를 쌓을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작은 것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자본주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고 자녀에게도 금융투자 마인드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든든하고 좋은 주식을 여유될 때 한 주씩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5번째,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면 귀한 인연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은 귀한 인연을 맺지 못해서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에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나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자들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난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인데요. 쉽게 유튜브 및 블로그 등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건 오프라인적 방법인데 동네 도서관을 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인드에서 부자 마인드로 이동을 위해서 동네 근처에 웬만한 도서관들이 다 있고요. 좋은 책들과 심지어 대출까지 해주니 만난 믹스커피 마시며 친구 만나러 간다는 생각으로 도서관에 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철학이 빈곤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책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철학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뇌를 최적화하여 기분을 새롭게 바꿔주고 좋은 방향으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글처럼 간다고 해서 기분이 확 바뀌거나 확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많은 걸 건지게 되더라고요. 도서관을 가면. 내가 책을
3줄 읽었든 한 권을 읽었든 도서관에 가면 양질의 지식 아니면 기분 전환 그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기분이 우울해지더라도 그 도서관에 있을 때만큼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들을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게 좋은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성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레버리지하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유튜브로 가난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 수시로 듣기, 그리고 시간 내서 도서관 가기. 먼저 유튜브로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 수시로 듣는 방법을 실행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추천으로는요, 웰싱킹 켈리처 회장님하고 보도 셰퍼님, 그리고 부의 추월차선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돈이 성공의 척도는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면 어떤가요? 그것도 소중한 나의 일부인데.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삶으로 바뀌어간다면 그것이 더 대단한 것 아닐까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불행은 막을 수 있죠. 틈틈이 시간 날 때, 마음이 우울할 때, 가난을 이기고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편하게 듣고 위로가 되는 책, 동기부여가 되는 책을 한번 읽어보기. 그리고 실행하기.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난 것을 바꿀 수는 없다. 힘들겠지만 받아들이고 탈출해야 한다. 생존하고 탈출할 생각과 고민을 해야 산다. 고민할 시간도 아깝게 보내라. 가난 때문보다 더 힘든 것이 생각과 마음까지 가난해지는 것이다. 불편하지만 가난을 받아들이고 마음과 철학만큼은 부자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 습관들을 바꾸어 나가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화이팅!